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월 3일입니다. 자,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팸 본디라고요. 미국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인가 하면요. 우리 국내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앱스타인 그 파일 관련해 가지고 사진이 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좀 불편했다. 그래서 경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트럼프 법무장관 팸 본디 전격 경질, 앱스타인 파일 논란 이게 커지자 거기에 불만을 느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서 이런 식으로 해임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그리고 정적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러면서도 뭐 음해를 계속 해오는 그런 정적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수사에도 뭐 속도가 붙지 않았다. 뭐 이런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처리도 안 된다.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서도 뭔가 지금 진척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팸 본디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어떤 기구에서 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는 어떤 그런 강요 중에 한 명인 것은 확실해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본디를 사랑하며 조만간 발표될 민간 부문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새 직책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녀는 매우 재능이 있고 존경받는 법조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팸 본디는 위대한 미국 애국자이자 충실한 친구로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법무장관으로 성실히 봉사해 왔다 등등 하면서 팸 본디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사 조치했지만 자기와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로요. 이게 왜 중요한 요소인가 하면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한국의 법무부 장관하고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이면서 검찰총장이에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헌법에 따르면 이 대륙법을 갖고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하고 체계가 좀 많이 달라요. 미국에는 헌법재판소도 없잖아요. 이건 대륙법이거든. 독일 관련 법하고 거의 닮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팸 본디가 지금 나와 있는 뉴스처럼 앱스타인 파일이라든가 정적 처리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경질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언론들은 보도 안 하지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 교체되었다라는 것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했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FBI가 뭐 동원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기소 결정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그게 지금 기소가 안 됐잖아요, 아직.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 지금 국내 유튜브들 중에는 FBI가 막 기소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FBI는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뿐이지. 수사한 걸 연방 검사들에게 다 넘겨야 돼요, 전부.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팸 본디는요, 여러분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팸 본디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 물론 그전에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언급해드리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이제 이렇게 1년 조금 넘게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팸 본디가.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중에 한 명입니다. 2025년 법무장관 취임 후에
반 트럼프 인사 그 조사 및 2020년 선거 조작 의혹 수사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대한 세계 구상에 있어서 정의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미국의 어떤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높은 인물이었다, 수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동안 선거 그 조작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했던 그룹하고 그 주장이 똑같았어요. 이 펜본디가. 그런데 돌연히 이렇게 지금 사임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내각에 보면은 미녀 두 명이 있었죠. 한 명은 이 펜본디고요. 자, 또 한 사람은 툴시 게버더 정보장이죠. 국가정보장. 이번에 그 수사하는데 국가정보장도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장, FBI, 그리고 그 법무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최강 진영을 꾸려가지고 조지아주 그 선관위 털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챙겨갔거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기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기소 전에 이제 이런 인사 조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펜본디를 이어서 새로운 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인물이 과연 어떤 해법을 갖고 나올지. 참고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요, 미국은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에서 이겼는데 졌다라고 주장했던 그것을 문제 삼는 거거든. 그 밖에 다른 어떤 중간선거라든가 뭐 하원선거, 뭐 상원선거, 주지사 선거 이런 것을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또 의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바이든 때나 트럼프 때나 그 공화당이나 그 민주당의 의석수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50대 50이야. 약간 한두 석 더 많고 적고 이런 차이거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2대 1이잖아, 여기는. 저쪽은 거의 200석. 여기는 약 한 100석밖에 안 되고. 거의 개헌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저쪽 이제 범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총선할 때는 범야권이 되겠지만. 미국하고 한국은 사정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 압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미국은 글쎄, 일반인이 봐서는 그게 무슨 부정선거지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떨어진 그 선거만 너무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게 더 언급이 됐고, 거기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자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펜본디 이분이었어. 자, 법무장관 사임이 됐다. 자, 이래 되면 기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사법 체계는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경질 결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서 큰 영향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 데 대해서는요, 언론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소 과정에서 뭔가 삐걱거려서 그러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글쎄요, 뭐 노파심이랄까 이런 것도 듭니다. 자, 이 미국 검찰총장은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 연방 법무부 장관이 미국 전체의 최고 검사 역할을 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죠, 물론.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 단속국 DEA죠. 이들 주요 법집행기관을 지휘하고 연방 검사들을 총괄하는, 그래 FBI 국장보다도 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 뭐 이런 어떤 펜본디가 갑자기 돌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이 됐다. 지금 현재 부정선거 주장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은. 이들에 따르면요, SCIF라고 있잖아요. 그 SNS 계정 이름이 SCIF인데 더 SCIF죠. 여기가 아주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어떤 자료를 올리거든요, 미국에서.
국내 유튜브라든가 국내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전부 여기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SCIF 여기 계정에서 올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뭐 보고서가 있는데 뭐 약 한 300쪽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 보면 한국의 중앙선관위, AWEB, 뭐 USAID, 뭐 그리고 도미니언 시스템하고 미루 시스템 뭐 등등 해서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 있잖아, 그거. 근데 그거 모든 이야기들이 결론을 내자면요, 기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 의혹을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해 본들 뭐 그렇고 여러분이 아신다고 일단 보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가리가 일어나고 뭐 해킹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작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 전제 조건이,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그걸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나미 타버립니다. 백년하청입니다. 저는 이번에 돌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 중에 한 명인 이 펜본디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부정선거를 인정했고 실체를 인정했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왜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고, 그리고 참고로요, 2020년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쯤 될 겁니다. 그때도 기소하라고 압박을 넣었어, 사실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때 담당 검사가 사직해버렸잖아요. 이런 일로 기소할 수 없다라면서 사직해버렸다고, 그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관련된 뉴스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처럼 기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야. 기소가 쉽지 않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쫀다 그럴까. 체근하는 겁니다. 기소하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현장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펜본디보다도 더 센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글쎄,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터져 있는데, 조지아주 그 압수수색 들어가서 그때 그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의지가 보였었잖아요. 그때는 이거는 뭐 100%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물론 아직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서너 달 흘렀나? 한 석 달 정도 흘렀는데, 아무튼 5월 이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 뭐 하여튼 가장 이렇게 뭐랄까 객관적으로 혹은 이렇게 보더라도 4월, 5월, 6월 이전에는 기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도 기소가 안 되면요, 이제는 기소할 수가 없다고 봐요. 중간선거가 눈앞에 와 있거든. 그런 시점에 이런 거대한 정치적 그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법무부에서 하지 못합니다. 검사들이 안 한다니까. 이거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검사가 나와야 되거든. 예전처럼 검사가 이걸 딱 잡대고 뭐 난 못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어렵다고요, 사실은. 자, 아무튼 뭐 기소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소 전에 법무부 장관이 하든 아니면 백악관에서 하든 누군가가 그 종합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기자를 쫙 불러놓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국내적으로 그동안 업무설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업무설처럼 되어 있고, 실상.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지금 나서지도 않고, 뭐 실제 국회의원뿐 아니고 주요 언론들도 아예 전부 업무설 취급이야. 그리고 뭐 보도도 거의 안 해. 이런 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자면은 미국에서 반드시 기소해야 되고, 기소 전에 이게 종합적인 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세계적인 대특종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언론들도 화들짝 놀라는 그런 보도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냥 거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개몽이 되면서 막 이렇게 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펜본디의 사임은 더 센 카드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누리 PD 김전희 TV였습니다.